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성공의 연성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아우디 SQ8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된 이유는 이 차를 어떤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작업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제가 하루 동안 타면서 여러분들에게 차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 차량을 먼저 리뷰를 할 수 있게 차량 협찬을 해준 똥카 렌트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리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떨릴 수도 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열심히 차량 리뷰도 한번 도전해서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아우디 SQ8, 아우디에서 이제 SUV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우디의 끝판왕은 RSQ8이 있지만 그 바로 아래 단계 SQ8 고성능 버전인 SQ8이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우선 차량 외관이랑 실내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주행도 하면서 이 차량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 차량을 말하기 앞서서 폭스바겐 그룹을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그룹 아래 여러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어요. 포르쉐나 벤틀리나 람보르기니나 아우디 여러 가지 그 브랜드가 같이 이렇게 통합돼서 같이 그룹이 되어서 이제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폭스바겐 이제 투아렉과 그 다음에 아우디의 SQ8 그리고 벤틀리의 벤테이가 그리고 람보르기니의 우루스까지 모든 같은 플랫폼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뼈대가 사용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뼈대에서 팔을 어떻게 붙이느냐, 그 내용물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차량 디자인과 차량의 성능이 좀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우선 아우디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엠블럼은 솔직히 동그라미지만 전체적으로 차량이 좀 각진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보통 라이트를 보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면서 이제 각진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라인들이 좀 각져 있죠.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 아우디 마크에 비해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좀 각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차량이 아우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을 보시면은 사실 여기에 안개등이라든지 어떤 시그널 램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좀 이제 공기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엔진에 열도 식혀주고 다운포스가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오시면은 이 SQ8 고성능 버전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S가 앞에 이렇게 멋있게 있습니다. 그릴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이 이제 V8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엄청난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그릴이 크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면으로 봤을 때 딱 느낌은 굉장히 넓고 약간 포스가 있으면서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우디 SQ8입니다. 헤드라이트도 딱 켰을 때 이런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 이 웰컴 라이트도 굉장히 멋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차가 이제 저에게 주는 즐거움이 조금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아우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휠 사이즈가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휠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고, 이제 앞쪽에 브레이크는 이제 엄청나 큰 아우디의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차가 커서 휠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지만 22인치 휠은 엄청나게 큰 휠입니다. 측면 라인을 보시면은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서 좀 차가 좀 날렵하면서 조금 각진 모습들, 굴곡이 지금 여기만 봐도 한면 이게 많이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디 같은 차량이 각진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각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을 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 프레임리스 도어는 이제 틀이 없는 이제 유리만 있는 이 차량인데, 보통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통해서 좀 더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는 SQ8입니다. 측면 뒤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C필러 라인이 Q7에 비해서 좀 더 꺾여 있어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원래는 차량이 더 큰데, 이번에 아우디 Q8은 Q7보다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뒤에가 이게 C필러 라인이 더 이렇게 꺾여서 좀 더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그런 차량인데, 뒷자리가 얼마나 좁은지는 이따 한번 타보기로 하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오히려 꺾여 있기 때문에 차량이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외관적인 포스를 만들어주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아우디
SQ8과 벤틀리의 벤티에가와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 다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근데 되게 같은 뼈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량들이 다 비슷하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면도 딱 보시면은 보통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은 이 테일램프들이 원래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많았어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쭉 이어져 있는 그런 형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국산차, 수입차 가릴 거 없이 테일램프 등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좀 더 차량이 약간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사실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제일 큰 SUV 버전 중에 하나이지만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차량의 특징,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업다운 표시가 있어요. 다운을 눌러볼게요. 차가 낮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SUV 차량을 만들 때 짐을 많이 실으니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단 쪽을 보시면은 이제 머플러가 이제 양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SQ8 버전이 아닌 그냥 기본 Q8 버전에는 머플러가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SQ8 고성능 버전 같은 경우에는 듀얼 배기 머플러가 양쪽으로 크게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이 차는 좀 더 빠른 차다, 좀 더 고성능이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 아우디가 각진 거를 좀 이렇게 제가 좋아한다고 말을 했다시피 보면은 다 각져 있는데 이 듀얼 머플러는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까지도 좀 더 각지게 표현을 했다면은 더 멋있는 차량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타보면은 제가 키가 190이거든요 175인데 사실 여기 위에가 안 닿고 머리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장거리 갈 때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허리를 받쳐주는 부분이 너무 평평하다 보니까 장거리를 너무 오래 가면은 약간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레그룸 공간 자체는 사실 절대 좁은 편이 아니죠. SUV답게 확실히 그 공간도 넓고 실내 공간도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위에도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드러운 이런 재질인데 다 전체적으로 다 둘러져 있거든요. 확실히 실내 마감에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고 SUV답게 여기에도 공조기가 있어서 이 넓은 공간을 좀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춥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신경 쓴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도 터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조기 이렇게 바람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사실 저는 터치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바로 이게 열고 닫고 바람도 사실 터치보다는 저는 이게 편하거든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더 좋은 것 같다. 팔걸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컵홀더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컵홀더가 여기보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에 놓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카본으로 되어 있는 실내 마감재인데 이게 카본이 되게 비싸면서 좀 더 차는 좀 비싼 차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비싼 차에는 대부분 이런 카본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1열 역시 이쪽에도 다 카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로 딱 탔을 때, 사실 아우디는 제가 뭐 많이 몇 번 타보진 않았지만 저희 가게에도 많이 오고 제 주변에서도 아우디 차량을 타고 있는데, 이제 아우디 차량 이제 실내를 보면은 되게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한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화려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뭔가 깔끔하면서 심플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다 마감은 카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차가 좀 더 고성능 버전의 차량이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고, 이게 실내가 이제 보통 알칸타라로 되어 있으면 좀 더 고급스러움을 좀 나타나는데 지금 딱 봐도 좀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선루프 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선루프도 열 수가 있어서 개방감을 좀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아우디 SQ8입니다. 스타트 버튼도 여기 잘 있고요. 여기 핸드폰 무선 충전기와 그런 카본, 지금 보시면 D컷 핸들이 들어가 있고 고성능 버전이라는 거를 뜻하는 여기 S 버전 표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람보르기니에 들어가는 오디오 옵션 여기 들어가 있고요. 한번 차를 타보고 이 차가 과연 어떤 차인지, 1억 4천만 원 정도의 차인지 아니면 1억 4천만 원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차인지 한번 차 리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차를 뭐 말려 설명하기 앞서 이 차를 한번 직접 타보고 이 차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 차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얼마나 제동력이 좋은지, 그리고 불편한 건 없는지 한번 이 차를 제가 한번 타보고 여러분들께 타면서 느낀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내에 타서 제가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모드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모드가 에코 모드도 있고 컴포트
그리고 뭐 다이나믹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가 2톤이 넘는 무게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무게감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차가 무겁다고 뭐 잘 안 나가거나 불안한 느낌은 지금 주지 않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자, 우선 지금 이제 한번 고속 주행도 해보면서 이 차량이 주는 이제 저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는지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 한번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와, 이거 하이패스 들어갈 때도 차가 넓으니까 되게 조심하게 돼요. Q7보다는 Q8이 더 윗 라인이지만 차 길이에 있어서는 Q7보다 짧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죠. 7보다 숫자는 높지만 차 길이에 있어서는 Q8이 더 짧습니다. 하지만 넓이에 있어서는 Q7보다 넓기 때문에 좀 더 차량이 코너라든지 좀 더 안정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도 하죠. 자, 이제 에코 모드에서 한번 달렸을 때 그런 반응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435마력을 갖고 있고 토크가 무려 90토크 이상 성능을 자랑하는 차량이고, 그리고 지금 놀라운 건 사실 이 차가 디젤 차량이에요. 지금 디젤 차량인데 지금 이 정도 사운드면은 실내가 조용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V8 대용량의 엔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내 정숙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에코 모드에서 제가 좀 달렸을 때 반응은 이렇게 즉각적이진 않아요. 전기차처럼 아니면은 다른 고성능 차량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은 에코 모드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고성능 차량답게 차량이 잘 나갑니다. 차 잘 나가고요. 브레이크도 이제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잡힙니다. 차를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 이제 돈을 무시를 못 하잖아. 이 금액에 어떤 차를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포지션이 있는데 이 차가 1억 4천만 원이라는 차란 말이야. 1억 4천만 원이면은 포르쉐 카이엔도 살 수 있고 아우디 이 차를 살 수도 있고 테슬라 모델 X도 살 수 있는 차량 가격인데. 그럼 난 카이엔. 카이엔? 그 마크가 이뻐서? 코너링이 지금 꺾잖아. 와, 이게 사실 SUV인데 이 정도 코너링이면 SUV 타지 사람들이. 와, 전혀 이게 롤링이 없고요. 자, 이제 제가 안전하게 한번 달려볼게요.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모드별 변화가 좀 뚜렷한 차를 좀 좋아하는데 GV8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드별 변화가 조금은 좀 떨어진 면이 많죠. 다른 차량에 비해서 핸들이 무겁다든지 아니면 서스가 뭐 좀 단단해진다든지 그런 차량들이 적은 편인데, 모드별 변화가 얼마나 뚜렷한지 한번 지금 다이나믹 모드에서 한번 제가 한번 그걸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초반 토크가 90이라 해도 사실 차가 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타이칸보다 높더라도 치고 나가는 그런 가속감은 좀 떨어지긴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마력수가 높고 토크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차량 무게라든지 공기 저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토크감, 같은 마력수라고 해도 내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가속력, 그런 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이제 11km 직진 구간입니다. 근데 이 사운드가 솔직히 좀 재밌긴 해요. 전기차도 사운드가 있는 차가 이제 타이칸이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근데 사실 이 모드별 변화를 제가 이렇게 줘봤는데 막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직 못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SUV다 보니까 차체가 높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하는 데 있어서 넓은 시야감을 갖고 있는 게 다른 세단에 비해서 좀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코너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사실 효율 모드에서도 이렇게 밟아도 잘 나가요. 차는 잘 나가고 잘 서고. 근데 코너링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와, 끝까지 뭔가 그 바닥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차가 바닥에 붙어서 운전자에게 좀 더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고속을 달려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이나믹으로 이제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에어서스가 낮아지면서 좀 더 달릴 준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차가 좀 낮아지면서 밟았을 때도 이렇게 치고 나가게 더 도움을 주는. 사실 토크감은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하고 차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간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와, 근데 코너링이 SUV에서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게 와, 진짜 예술입니다. 근데 사실 모드별 변화가 엄청나게 뚜렷한 거 아닌 것 같아. 핸들이 좀 묵직해진다든지, 아니면 서스가 단단해진다든지, 아니면 소리가 좀 더 크게 난다든지, 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포르쉐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드별 변화가 엄청나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는 진짜 코너링이 속도를 안 줄이고 있는데 롤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와, 너무 잘 나가 차가. 확실히 마력수가 435마력이다 보니까 힘은 좋네요. 진짜 치고 나가는 힘은 좋고 435마리가 달리는 거야 지금 마력수가. 지금 제 옆에 이제 카이엔이 바로 옆에 있는데 같은 형제죠. 같은 뼈고 이제 같은 그런 심장이 똑같은데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도 같이 어떤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차예요. 그래서 사이즈도 똑같은데 카이엔보다 실내는 확실히 더 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넓은 것 같아요. 지금 제 뒤에 포르쉐 카이엔이 또 따라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성향은 전 아우디보다는 포르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선택했던 차도 타이칸이었고, 왜냐면 그 마크가 주는 감성이 저는 무시 못하거든요. 이 마크가 차주한테 주는 만족감, 그런 것도 무시 못하고, 이게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 사실. 그게 바로 카페죠. 그게 바로 이제 카푸어가 되는 길인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브랜드별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도 되게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핸들이 무거워지긴 한다. 다이나믹 모드로 이제 변화를 했을 때 확실히 핸들이 무거워지는 건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서스도 효율 모드,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 비해서 조금은 딱딱해지고 낮아지는 거는 변화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운드에 있어서는 그런 변화의 모드별 차이가 배기 면에서는 이게 다이나믹 모드인지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장거리뿐만 아니라 단거리에도 정말 필요한 ACC 거리 조절 같은 거나 자율주행 모드가 요즘에는 거의 필수 중에 필수라고 보는데, 타이칸을 탈 때 옵션을 안 넣었던 것 중에 정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ACC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제가 뺐었어요. 왜냐면은 딜러분께서 이제 거리 조절이 장거리를 많이 뛰면은 편하고 사실 잘 많이 안 쓴다, 그런 생각에 별로 추천을 안 해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옵션을 조금이라도 좀 아끼기 위해서 포기를 해서 ACC 기능을 뺐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사실 ACC는 장거리 뛰는 사람한테도 좋지만 이런 단거리 갈 때도 차량이 막힐 때 발을 떼고 운전의 피로도를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이 차에도 그 옵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핸들 조향 장치까지는 좀 빠져 있지만 고성능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잘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방금 유턴을 했는데요, 도는 그 반경이 조금 타이트한 면이 있어요. 이 차를 유턴을 할 때는 조금 좀 넓은 공간에서 유턴을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이제 주차를 할 때 차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주차도 조금 서투신 분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거 초록불 때 가잖아, 횡단보도 건널 때. 그러면 벌칙 겁니다. 그래, 나 초록불 때 보면 좀 싫더라. 그지? 아우디 SQ8 차량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 금액은 1억 4천만 원대로서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아우디 SQ8만의 매력을 제가 뭐 뽑아보자면, 아우디만의 그런 디자인, 좀 각지면서도 라이트라든지 그런 조명의 느낌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더 높다. 아우디라는 이제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량이 이제 SUV, 가족의 차로도 되게 적합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좀 더 나는 좀 스포티하면서 좀
역동적인 디자인을 좀 선호한다 하시면은 이 아우디 차량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너무 심심한 디자인도 아니고 세련되면서 좀 우아한 디자인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SUV만의 넓은 그런 적재 공간 그리고 넓은 시야감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량이 톤이 넘어가는 차량에도 불구하고 받쳐주는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력수와 이제 토크감에 비해서 사실 치고 나가는 그 초반 힘은 가속감을 느끼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차량이 달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시원하게 잘 나갔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 코너링을 돌 때 롤링이라든지 차가 바닥에 딱 붙어서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잘 와닿아서 이 차량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우디 SUV를 그렇게 막 크게 매력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역시 차는 타봐야 이 차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디 SUV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SUV를 한번 또 타고 싶을 정도로 편안하면서 또 달릴 때는 시원하게 달려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차량을 이제 탈 수 있게 시승 추천을 해준 송카 렌트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아우디 SQ8 시승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이어서 좀 떨리고 긴장도 되고 좀 부족했지만 차근차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시승 리뷰를 통해서 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해 가면서 앞으로 더 좋은 차량, 멋진 차량, 다양한 차량 이렇게 많이 리뷰를 찍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성공의 연성이었습니다. 안녕.